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건 글을 쓰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된 글을 읽어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글쓰기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안녕하세요. 데일리어썸 구독자 여러분. 저는 글쓰고 그림 그리는 이주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서, 만화, 신문 칼럼, 에세이, 맞춤법이나 어휘와 관련된 책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친구에게 줄 편지를 항상 썼어요. 1교시에 편지를 쓰면 쉬는 시간에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럼 친구가 2교시에 편지를 써서 저한테 또 쉬는 시간에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재밌었던 건 그 편지를 저희 둘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반 친구들이 돌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최초의 독자를 선사해준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기를 쓰게 됐고, 그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제 복잡한 감정이 정리가 되고 해소되는 느낌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제가 글을 좀 지속적으로 쓰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게 글을 쓰면 쓸수록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설 학원에 다니면서 글쓰기를 개인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글쓰기 학원에 다니면서 첫 책을 냈고, 그것을 계기로 두 번째 책까지 내게 되었는데, 그게 맞춤법 책이었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신문사에 연재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고요. 신문사에 연재를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글을 써도 된다는 자격증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또 계속 글을 쓰게 됐고, 맞춤법 책이 조금 성과가 좋았다 보니 비슷한 제의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렇게 단시간에 제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부터 일기를 썼으니까 굉장히 꽤 오랜 시간 동안 글을 써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변화는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게 된 건 글을 쓰면서 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는 연습을 거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 여러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을 말로 하기 전에는 다 글로 정리를 하거든요. 그 글로 정리를 한 걸 거듭해서 읽어보고 그것을 사실 외워서 말하는 것에 가까워요. 자신의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는 욕심을 버리시고 일단은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점이, 말은 한 번 뱉으면 소용이 없지만 글을 쓸 때는 내가 쓰고 나서 내 생각을 더욱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내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 것 같아, 중언부언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을 거듭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복잡하게 둥둥 떠다니던 생각들이 종이 위에 차분하게 내려앉는 걸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된 글을 읽어보면 복잡한 머릿속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글쓰기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한테 갑자기 마라톤을 뛰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제일 추천드리는 건 필사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글을 읽어보면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냥 흘려보냈던 많은 어떤 순간들을 글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 문장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
착각을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구나, 나의 복잡한 생각을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구나, 이런 것을 필사를 하면서 많이 익힐 수 있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20대 때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면허는 있지만 장롱 면허라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니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를 본다든지, 바다가 보이면 바다에 맨발로 들어가서 그 모래알을 본다든지, 얕은 물에서 논이는 물고기를 본다든지,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가 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30대가 되어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장소를 친구의 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물론 친구 덕에 더 많은 장소를 빠르게 편하게 볼 수는 있었지만, 차를 타고 가면 모든 풍경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 여행의 기억도 저한테는 재미는 있었지만 흐릿한 기억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책을 읽고 필사를 하는 것은 걸어서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따라 쓰다 보면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잖아요. 반면에 책을 읽는 건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장을 빠르게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 단어를 깊게 이해하고 책을 깊게 이해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행을 할 때 차를 타고 하는 여행이 좋다, 걷는 여행이 좋다, 그렇게 어느 여행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필사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필사는 문장을 몸으로 느끼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면, 독서는 이제 문장을 즐겁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다만 의사들이 걷는 것이 차를 타는 것보다 건강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필사하는 것이 독서하는 것보다는 어휘력 향상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1000개 안팎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도 글을 쓸 때는 다양하게 많은 어휘를 섞어서 쓰려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습관처럼 쓰던 말들만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평소에 필사를 하면 손으로 단어를 체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 몸에 깊게 각인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일상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또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좋은 글을 지으려면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필사는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게 하거든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글이지만 그것을 따라 쓰다 보면 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쓰다 보면 남의 글을 쓰는 행위가 나의 글을 직접 쓰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책과 글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하다 보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필사와 나의 글쓰기를 오가다 보면 기성 작가의 문장을 이렇게 고쳐보면 좋을 텐데 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이 글쓰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건 나만의 문체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글쓰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고슴도치 딜레마로부터 나를 구출해주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현상을 보는 것도 굉장히 예민한 눈으로 봤겠죠. 어느 겨울날에 고슴도치 무리를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슴도치 무리가 자꾸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대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추우니까 서로 모여서 온기를 나누고 싶지만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를 반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이지만 그런 추위를 느끼는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외부로부터 따스함을 찾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상처는 감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20대 내내 굉장히 사람을 그리워하고 다가가면서도 그들에게 찔리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떨어져서 글을 쓰는 시간을 혼자서 많이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면에다가 저의 얘기를 털어놓으면 굉장히 묵묵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혼자 하는 행위지만 그 글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한테 읽히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실컷 하지만 상대방한테 그걸 읽어달라고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 상대방이 자신이 내 글을 읽고 싶은 어떤 날에 자신만의 속도로 읽고 싶은 만큼만 읽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다수에게 읽힐 수도 있고 그 중에는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사에서 글쓰기로 나아가고 글쓰기를 하는 행위로서 결국은 나와 타인을 안전하게 연결해줘서 외로움에서 조금 구출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연을 할 때 필사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요? 라는 말밖에 사실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런 촬영을 하고 할 때 어느 정도 화장을 좀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는 전혀 화장 같은 걸 하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심정일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단계를 안내를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가지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필사의 목적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든 목적이 있어야지 실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의 뜻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을 뜻하는 말인데요. 눈, 목자에 관역, 적자를 쓰는 한자어예요. 목적을 딱 정해야 자기가 실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사라는 단순한 행위에도 목적을 설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작가가 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하면서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일 수도 있고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문장을 그냥 기록해두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정을 하면 내가 필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가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행위를 할 때 불필요한 노력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취미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글쓰기를 위한 필사를 할 때처럼 힘을 들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는 필사할 이제 문장을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문장을 선정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작가가 딱히 없다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글의 한 구절, 언젠가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소설의 한 구절 이런 것을 필사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마저도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필사하시는 계정이 많아요. 그럼 어떤 책의 하이라이트와도 같은 부분들을 필사해 놓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을 하나 선정해서 따라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귀찮고 그냥 누가 조금 떠먹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시중에 필사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씩 필사를 해보면서 본인에게 취향에 맞는 문장을 선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많은 문장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문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유튜브 하시는 공부왕 찐천재 홍진영님 계시죠?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이 언젠가 인터넷에 썼던 글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펄벅의 돼지와도 같은 책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별의별 구차한 인생이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권의 괜찮은 책을 정독함으로써 처지가 나아지는 경험을 말이지요. 많은 양의 글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잠재된 영감과 직감을 건드려줄 몇 줄의 글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리고 제 경험상 그러한 글은 어떤 이에게는 좋고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자욱을 남겨버리는 필연의 무게가 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어떤 문장은 분명히 그러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보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 한심한
활자를 뒤적여야 한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예요. 많은 책을 뒤적여보고 그 속에서 운명같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문장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도서관에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 서점 같은 곳에서 책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터넷 서점 메인 화면에 띄어지는 것은 인터넷 서점 MD가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정적인 책들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만약에 운명이라면 이런 식으로 책을 한 권씩 꺼내서 넘겨보는 와중에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냥 따라 쓰시면 돼요.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따라 쓰시면 되는데 책 한 권을 모두 베껴서 쓴다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돼요. 원하는 부분만 딱 하셔도 좋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책이 있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책 한 권을 필사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지니지 않는다면 한 권을 모두 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물론 뜻깊은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한 권 쓰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가볍고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문장부터 조금씩 따라 써보시는 것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불 꺼진 방에 누워 쇼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 독서 플랫폼을 구독을 하고 있어요. SNS를 드나들듯이 독서 플랫폼도 그냥 가볍게 둘러보는 거죠. 거기서는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보다 그냥 재미가 없으면 꺼버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책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밑줄 치는 게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하이라이트를 해놓으면 하이라이트 해놓은 문장들만 또 볼 수 있는 페이지도 있어요. 그렇게 모아둔 걸 필사를 해보면은 지금 당장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필사를 하는 것은 종이에다가 연필로 따라 쓰는 것이 정석이지만 사실 요즘 펜을 잡는 일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글씨도 삐뚤빼뚤하니까 쓰고 싶은 마음이 달아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꼭 종이에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핸드폰으로 문장을 따라 쓴다거나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필사라기보다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필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필타를 해놓으면 디지털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꺼내보고 싶은 순간에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타블렛 PC가 있다면 그것으로 따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도 종이에 쓰는 일보다 타블렛 PC에 쓰는 일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책을 보다 보면 그 안에 그림 같은 것도 같이 삽입이 돼 있잖아요. 그냥 취미생활 삼아 그런 그림도 따라서 그려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마치 내가 완성한 필사한 페이지가 하나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고급 취미활동이랄까요? 별로 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저희 담당 편집자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아, 나 책 내고 싶다 라고 말하면 일단 써야 책을 내주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반인데 그 시작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쓰기 싫은 마음이 동시에 들고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담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김점선이라는 화가가 계신데 그분은 그림도 그렸지만 글도 상당히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소설가의 문장처럼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친 문장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왜 그런 문장을 구사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분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글 장난 전문가다. 나는 언어 왕국의 왕자다. 나는 언어를 자유롭게 찢어 발길 자유를 부여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글을 쓰셨기 때문에 문장은 다소 거칠지만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확 와닿는 글들을 많이 쓰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장난 전문가처럼 부담감을 내려놓고 글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한 편의 글을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딱 한 줄짜리 글도 좋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글 한 편을 쓰는 게 너무 부담
부담스러워서 그냥 그날 떠오른 생각 한 줄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많이 남겨뒀었어요. 근데 어떤 날은 그 한 줄이 10줄이 되기도 하고 100줄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그거를 곳간에 모아두듯이 약간 블로그에 정립을 해뒀고요. 실제로 제가 작가 생활을 하면서 소재가 고갈되었을 때 예전에 썼던 한 줄 일기 같은 걸 보면서 그걸 발전시켜서 한 편의 글로 만들어낸 경험도 많아요. 그런 본인이 아무렇게나 쓴 글이 굉장히 볼품없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누구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자신의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나보다 앞서 글을 쓴 사람들이 남겨놓은 발자국이고 그것을 따라 쓰는 행위는 그 발자국을 하나하나 따라 밟아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알 수 있고 묘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볼 수가 있고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떠한 어휘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지 그런 것도 익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글을 따라 쓰다 보면 내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익힌 기술들로 내 글을 쓰는데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기승전결을 지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수필은 사실은 손이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쓰면 정말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기승전결을 지켜서 글을 쓰거든요. 사실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신문사에 글을 기고를 하면 그 수준 미달이 되는 원고는 퇴짜를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장된 글쓰기 방식을 시도를 해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기승전결을 철저하게 지켜서 쓰는 방식을 고수하게 되었어요. 많은 책들에서도 이 방법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승전결을 익히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은 박종인 기자님의 기자의 글쓰기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승전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는 일으켜 세울 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작할 이야기를 살짝 다른 쪽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승은 이어받을 승이에요. 앞에서 일으켜 세운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전은 돌릴 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야기의 절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게 맞는 말인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절정을 뜻한다기보다는 앞선 상황을 좀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약간의 쉴 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나의 생각의 전환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다른 식으로 반전이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돌리는 부분이고 결은 맺을 결자예요. 앞선 모든 이야기들을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박종인 기자님께서는 매듭을 꽁꽁 지어서 풀리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을 따라서 쓰다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글을 쓰다 보면 나도 나조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그럴 때 기승전결을 짧게 먼저 지도처럼 먼저 설정을 해두면 길을 잃지 않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학원 다녔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제일 인상 깊게 해주셨던 말씀이 마침표를 무조건 찍어라. 내 글이 엉망이라도 마침표를 무조건 찍어야 한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나면 그 다음 글이 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승전결에 따라서 글을 쓰다 보면 분명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도 기승전결을 지켜서 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업 작가가 아니고서는 글을 쓰는 것으로 얻는 보상이 사실은 금전적인 보상은 없잖아요. 그것 없이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해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 적성에 맞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느꼈었어요. 제가 이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네 자신의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하면 된다. 우리만의 감각으로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글을 잘 쓰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 대화해줄 수 있는 내 글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시간차를 두고 그 글을 읽어주는 사람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 쓰는 행위지만 길게 보면 다른 사람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굉장히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꾸준히 쓸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글 쓰는 거 뭐 작가가 되는 삶을 추천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드린다고 해요. 물론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 변화된 부분도 많고 긍정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더 많았거든요. 만약에 글쓰기를 업으로 삼지 않고 그냥 글쓰기 자체만 난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더욱더 추천을 드려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은 사실은 조금 나를 포장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글을 쓰고자 할 때는 굳이 글을 잘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을 써보시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